안녕하세요. 한국스노보드연맹 WSF 헤드 인스트럭터 이경성입니다. 2002년 강촌 리조트에서 개장 기념으로 투숙객 대상 무료 스노보드 강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키도 한두 번밖에 타보지 못한 초보여서 무료 강습을 해주는 스노보드를 배워보자 라고 해서 보드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2시간 정도 강사님께서 장비 설명부터 앞을 보고 좌우로 천천히 내려오는 낙엽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배울 때는 너무 힘든 줄도 모르고 재밌게 탔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날 때 몸살이 온 것처럼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2002년 보드를 처음 배우고 한 2년 정도는 강강보도로 보드를 이제 탔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동기들과 함께 무주 리조트로 겨울 모임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배워봤다고 이제 친구들을 낙엽을까지는 알려주고 이제 정상에서 조심히 내려와 하고 이제 헤어졌었죠. 그때 저희는 먼저 내려와서 쉬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페트롤과 함께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미안한데요. 이렇게 보드를 알려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었을 때 회사 팀장님께서 보드 강사 자격 같은 건 없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2005년도에 초보자를 가르칠 수 있는 WSF 레벨 1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노우보드 커뮤니티에서 2005년부터 한 10여 년 정도 강사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스노우보드 캠프를 통해 강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WSF의 새로운 레벨이 이제 도입이 됐고, 그래서 레벨 3까지 제가 자격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배님께서 너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니까 헤드 인스트럭터로 활동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연수를 받고 헤드 인스트럭터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SF에서는 이제 레벨 1 초급자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 자격증이 있고요. 어드밴스라고 해서 이제 레벨 2 자격이 있습니다. 레벨 2 자격은 초급 이상인 카빙턴까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하프파이프, 키커, 그라운드 트릭, 지빙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티칭을 할 수 있는 레벨을 이제 레벨 3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인스트럭터는 강사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헤드 인스트럭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매력은 청출어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강습생이 이제 스승을 뛰어넘는 더 유명한 라이더가 되고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강사로서의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사를 내려오면서 하얀 눈 위에 이제 예쁜 라인을 그려내는 그런 게 가장 저는 좀 매력적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스피드감, 그것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드를 타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게 내 것이 됐을 때 가장 좀 매력이 있는 스포츠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행히 이제 회사 일은 또 주말 근무가 좀 조정이 가능한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 퇴근하고도 이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는 가장으로서 살림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일정이 월화수목 금금금 같은 좀 타이트한 일정인데요.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그런 모든 스케줄을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이 즐거우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회사 쪽 업무보다는 가정 쪽에 문제가 조금 더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이제 보드를 타고 집에 갔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살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두 팔 걷고 살림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자동화 기기를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턴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강습생들이 제 이름을 딴 그 보드 스쿨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일본 해외 원정에 가서 정상부터 이제 베이스까지 파우더런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강습생이 다른 강습생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가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한 번은 그 보드 커뮤니티에서 이제 강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강습생이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노력을 통해서 유명한 라이더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보드를 배웠을 때 나는 이정선 강사님한테 보드를 배웠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제 각 리조트에 그 보드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강사 자격 이력을 가지고 보드 스쿨에 공식적으로 면접을 봐서 이제 강사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드 스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강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각 리조트의 그 보드 스쿨에 그 강습을 할 수 있는 강습권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구매를 하셔서 정식적으로 강습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노보드를 처음 배우시는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리조트에 속해 있는 그 보드 스쿨에 등록을 하셔서 강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한 5회 정도 이제 시즌 동안 이어서 받는 시즌 강습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상급자이신데 더 이상 조금 어떤 기술이 좀 늘지 않는다 또는 조금 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포인트 레슨으로도 강습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보드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선생님을 매칭을 해주는 그런 매칭 앱들도 있고요. 또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보드를 배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드를 배우시러 오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를 다 키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이제 어머니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습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BBP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이직 바디 포지션이라고도 하고요. 밸런스드 바디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태권도의 기마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마 자세에서 이제 경사 아래를 쳐다보고 스노보드의 그 양끝 엣지면을 이렇게 눈으로 천천히 밀고 내려오는 것을 사이드 슬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슬리핑으로 먼저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핸들링,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흔히 낙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드 용어로는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스노보드에 대한 예절부터 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눈 위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요. 눈이 미끄러우니까 이제 보드를 들고 다닐 때 이제 조심해라부터 그리고 이제 기본 동작, 그 다음에 넘어질 때 이제 부상당하지 않는 법 이런 부분을 쉽게 빠뜨리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강원도까지 왔는데 어디 한 군데 부러지거나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다음에는 보드를 안 타, 뭐 이러신 분들도 좀 꽤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습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봐도 고수 같으신 분들이 강습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감미해드리면 조금 더 라이딩이 파워풀해지거나 또는 이게 이래서 이런 턴이 된 거였고 또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더 턴이 잘 된다 또는 이런 기술을 쓰니까 이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편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 안정감을 좀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수분들 만나게 되면은 저도 같이 그분들이 타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제 스킬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같이 라이딩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초보나 고수를 따져서 이 리조트를 추천하기보다는 지역적인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강원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강원권은 경기권보다 우선 영업일이 한 30일 정도 길고요. 그리고 기온이 경기권보다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은 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은 거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하시면 원하시는 스노보드를 이제 경기권에서 즐길 수가 있죠. 주말에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을 복습하고 싶거나 갑자기 이제 눈이 와서 달리고 싶다 하실 때는 경기권 리조트를 추천드립니다. 스노우보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드를 가르쳐서 이제 안전하게 강습생이 내려오게끔까지 해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본인이 신나게 타야 될 시간을 좀 많이 포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내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강사가 되어서 자기가 가르친 강습생이 안전하게 재미있게 보드를 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노보드 강사에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타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도 멋있게 탈지는 못하지만 잘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정확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지인부터 이제 한번 좀 보드를 편하게 좀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다 보면 분명히 배운 대로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쌓이고 풀어내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만의 보드 티칭 스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러면 이제 좀 페이를 받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을 때 자주 다니시는 보드 스쿨 쪽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에 저를 강습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직업이 스노보드 강사인 줄 아세요. 근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일반 직장인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드를 좋아하신다면 스노보드 강사에 꼭 도전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강사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더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감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들 좀 핑계를 아닌 핑계를 대시는 게 직장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난 좀 실력이 안 돼서 강사는 안 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무릎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계속 스노보드 후배 양성에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프리스타일 보드를 타고 있는데 올해는 알파인 스노보드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원정을 좀 못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면
다시 해외 원정을 가서 신나게 파우더런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얀 눈 위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